이 신발은 분명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 팬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나이키가 아니라 일본의 한 스니커 매장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만든 운동화인데 왜 사람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정 모델을 기다리고 때로는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까지 지불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정판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일본 한정 스니커즈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수량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 한정 스니커즈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하라주쿠의 작은 스니커 매장 아트모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매장은 브랜드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아트모스는 달랐는데요. 브랜드가 정한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과 자신들만의 디자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신발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스니커즈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2007년 출시된 나이키 에어맥스 1 아트모스 엘리펀트입니다. 당시의 에어맥스는 스포츠와 기능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아트모스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코끼리 패턴, 강렬한 컬러 조합, 그리고 일본 특유의 섬세한 디테일. 기존 나이키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감각으로 다시 해석한 거예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하나의 협업 모델이 전 세계 스니커 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에어맥스 역사에서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다시 출시될 정도로 큰 영향을 남겼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일본의 작은 매장이 세계적인 브랜드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일본만의 소비 방식에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제품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유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같은 운동화라도 어떤 디자인인지, 어떤 브랜드와 협업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한정 스니커즈는 단순한 한정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발의 수량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구매한 거죠.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 왜 이런 브랜드와 만났는지, 왜 일본에서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쌓이면서 일본 한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키, 아식스, 뉴발란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일본 편집숍과 계속 협업하는 이유도 같아요. 일본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브랜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시장이 된 거죠. 결국 일본 한정 스니커즈가 특별한 이유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평범한 운동화 하나에도 디자인과 스토리를 담아왔어요. 그래서 작은 스니커 매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모델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일본 한정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물량 제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스니커즈의 가치는 단순히 구하기 어려워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쿄 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